저 광활한 대양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존재한다. 만약 해적 선장을 배신한다면 그 누구도 결코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수년 전 한 여인이 그 금기를 깨고 말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선장을 배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놈의 황금을 통째로 가로채 바다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춘 것이다. 그 후 수년 동안 그녀의 이름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블러디 메리가 죽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메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평범한 삶, 평화로운 일상. 적어도 그녀가 바랐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괴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놈들은 그저 돌아올 완벽한 타이밍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을 때 놈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건 바로 피입니다. 영화 더 블러프는 대양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엔 전쟁도 없습니다. 해적도 없죠. 그저 고기를 잡고 작은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에르셀 보든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르셀은 섬의 다른 주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평온한 삶을 살아가며 매일같이 일하고 자신의 작은 가족을 보살필 뿐이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에르셀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의 움직임, 주변을 살피는 방식, 그리고 늘 경계심이 서려 있는 그 눈빛.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과거에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겨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블러디 메리의 과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수년 전, 에르셀은 이 일대 바다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적 중 한 명이었다. 해적들 세계에서 그녀는 또 다른 이름으로 통했다. 바로 블러디 메리. 그 별명은 결코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니었다. 과거 에르셀은 수많은 약탈과 전투에 참여하며 배들, 거대한 상선들, 화물 운송 선단, 심지어 정부의 관선들까지 그녀가 이름을 떨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에르셀은 극도로 위험한 여전사라는 것. 둘째, 그녀는 매우 명석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무력에만 의존하는 다른 해적들과는 달랐다. 에르셀은 행동하기 전 언제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수년 동안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황금, 보석, 그리고 바다 전역에서 모아들인 보물들까지. 그런데 명성이 높아질수록 에르셀은 점점 더 수많은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코너라는 남자였습니다. 코너는 한때 대양에서 가장 잔혹한 해적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죠. 그와 에르셀은 여러 건의 작전을 함께 수행하며 협력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에르셀이 코너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엄청난 보물과 함께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대규모 작전이 끝난 후 에르셀은 해적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황금을 챙겨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대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코너조차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코너는 모든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추궁하며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을 아는 자라면 누구든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에르셀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너가 미친 듯이 뒤를 쫓는 동안 에르셀은 이미 새로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 작은 섬 케이맨 브렉, 그곳에선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 이곳 주민들에게 에르셀은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 그녀는 TH라는 이름의 남자와 결혼했다. TH는 아주 온순한 선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에르셀이 과거에 몸담았던 폭력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이작이라 지었다. 아이작은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전설적인 해적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성장했다. 그 아이에게 있어 에르셀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숨겨진 보물. 하지만 에르셀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이 여해적은 자신의 모든 황금을 어느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숨겨버린 것이죠. 그곳은 섬 반대편에 위치한 거대한 절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곳을 더 블러프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라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장소였죠. 바로 그렇기에 그곳은 보물을 숨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르셀은 결코 이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조차 말이다. 위험한 징조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섬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평온하기만 했다. 그런데 에르셀은 자신의 과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끔씩 저 멀리 바다 너머로 정체 모를 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섬에 상륙한 선원들은 기이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 여자를 찾고 있었다. 바로 어느 해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에르셀이 지난 수년 동안 필사적으로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다. 블러디 메리.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에르셀은 불안감이 다시 엄습합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그날은 어린 아이작 보든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셀과 엘리자베스 보든은 아이작을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코코넛 사탕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아이의 기도와 함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셀은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단검 한 자루를 건넵니다. 그렇게 소박한 생일 파티가 끝이 났고 모두는 그 밤이 평소처럼 다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에셀의 집 문이 갑자기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현상금 사냥꾼 무리가 그녀의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에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셀을 잡기만 하면 단숨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에셀은 홀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 현상금 사냥꾼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갑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인 줄로만 알았던 여자가 소름 끼치도록 빠르게 전투를 이어갑니다. 간결하면서도 극도로 냉혹하고 단호했다. 전투는 거의 밤새도록 이어졌다.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에르셀에게 계속해서 맞서 싸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훨씬 더 거대한 위협이 케이맨 브렉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 코너의 배가 섬에 정박했습니다. 코너와 그의 일당들은 곧바로 에르셀을 찾아내기 위해 온 섬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에르셀이 남은 현상금 사냥꾼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던 바로 그때 코너는 마침내 그녀의 집 위치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소식은 순식간에 에르셀에게 전해졌습니다. 섬의 목사가 한달음에 달려와 코너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죠. 이대로 머물다가는 아들마저 위험에 처할 것임을 직감한 에르셀은 그녀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사에게 부탁하여 아이작을 섬 깊숙한 곳에 맹그로브 숲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곳은 코너 일당이 소년을 찾기 가장 힘든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아이작이 안전하게 피신한 것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어셀은 즉시 남은 가족을 찾기 위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시누이 엘리자베스, 일명 리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셀은 리지가 코너 일당에게 추격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시누이를 구하기 위해 전력으로 돌진합니다. 에르셀은 리지를 이끌고 비밀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은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맹그로브 숲. 그곳은 목사가 이삭과 함께 몸을 숨기고 있는 은신처입니다. 잠시 후 울창한 숲속에서 마침내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섬 반대편 더 깊은 숲속으로 파고듭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잠시라도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셀이 분명 이 섬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섬을 떠나지 않을 기세입니다. 도망치던 긴박한 순간 에셀과 코너는 짧은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너는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최악으로 몰고 갈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녀의 남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에르셀이 지난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그 다정한 남편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TH의 배는 바다 위에서 코너의 습격을 받았고 결국 그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너의 요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만약 에르셀이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모든 황금을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최후의 은신처 코노에게서 탈출한 뒤 에르셀은 이삭과 리지를 섬의 아주 특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절벽. 현지인들은 그곳을 더 블러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안쪽에는 극도로 복잡하고 신비로운 지하 동굴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어셀이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장소였습니다. 하나의 은신처이자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가 다시 되돌아올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비상거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때 리즈와 이삭은 마침내 숨겨진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셀의 비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동굴 안쪽 정교하게 숨겨진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상자 하나가 열리는 그 순간 안에는 황금이 가득합니다. 엄청난 양의 황금이죠. 금화와 온갖 보석들 그리고 약탈당한 배들에서 나온 보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어셀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입을 엽니다. 그녀는 아이작과 리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때 해적이었다는 사실과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 그리고 코너라는 위험한 남자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애써 잊으려 했던 잔혹한 과거였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시 돌아왔다. 위험한 선택. 모든 진실을 밝힌 어셀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코너가 TH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코너를 금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면 모든 것이 비극적인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셀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그녀는 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반드시 남편을 구해내겠다는 일념뿐이다. 어셀의 작별 동굴을 떠나기 전 어셀은 리지에게 당부의 말을 남긴다. 이삭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아야만 합니다. 더 블러프의 동굴은 현재 이 섬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설령 코너가 이곳까지 찾아온다 해도 그들은 동굴 시스템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에르셀은 자신의 무기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코너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에르셀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에르셀이 황금을 순순히 넘긴다면 어쩌면 남편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고 말이다. 에르셀은 코너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약속을 지키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도해야만 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황금 창고로 안내할 테니 TH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코너는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잔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에르셀이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코너는 그녀의 눈앞에서 TH를 찔러 죽입니다. TH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코너가 이토록 잔인하게 행동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에르셀에게 이 게임에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키려 한 것이죠. 그 순간 에르셀이 품었던 모든 협상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에르셀은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그녀는 더 블러프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다. 그곳은 내부의 비밀 동굴을 숨긴 거대한 절벽이었다. 수년 전 어셀은 그녀는 이곳에 황금을 숨겨두었다. 하지만 이 보물은 단순한 황금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완벽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어셀은 리지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리지에게 아이자거를 데리고 배로 탈출하라는 임무를 맡긴다. 리지는 언니를 뒤로한 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셀은 단호하게 말한다. 만약 코너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결코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끈질긴 싸움은 바로 이곳 더 블러프에서 반드시 끝을 맺어야만 합니다. 이삭이 떠나기 전 에셀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동굴 안에 황금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황금을 이삭의 배 바닥 밑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즉 코너는 황금이 여전히 동굴에 있다고 믿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진짜 보물은 이미 섬을 떠났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블러디 메리가 설계한 마지막 속임수였습니다. 코너와 그의 일당들이, 그의 무리가 더 블러프에게 당도한다. 에셀은 이미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동굴 안은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했다. 머리 위로 돌덩이가 쏟아지고 통로가 무너져 내렸으며 길은 온통 막다른 곳뿐이었다. 해적들이 한 명씩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나둘씩 제거되었다. 바로 그때 코너는 깨닫기 시작했다. 에셀이 황금 창고 그 자체를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그의 부하들 대부분은 이미 목숨을 잃었다. 마침내 코너는 절벽 꼭대기에서 에셀을 찾아낸다. 두 사람은 오직 서로를 마주보며 대치한다. 이제 곁에 남은 병사도, 탐욕을 부추기던 금은보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명의 옛 원수뿐입니다. 코너는 수년 전 에르셀의 배신만 아니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에르셀은 구태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한마디만 남길 뿐입니다. 결국 코너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곧바로 처절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년이 흘렀음에도 코너는 여전히 압도적이고 두려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빨랐고 더 강력했습니다. 에르셀은 그의 기세에 밀려 결국 절벽 끝까지 내몰리고 맙니다. 코너가 숨통을 끊기 위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뒤에서, 그때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총알이 코너의 등을 파고들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증오하던 원수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코너가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숨이 멎기 직전 코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 가지 일을 해냅니다. 바로 신호탄을 올린 것이죠.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 위로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해안가 멀리 머물고 있던 영국 해군 함대를 향한 최후의 신호였습니다.